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은 골디락스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은 주식으로 돈 벌 때다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았고요. 자, 이러한 모습은 월요일, 화요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넷플릭스가 눈에 들어오죠. 빨간색으로 진하게 가운데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4%나 빠졌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요. 넷플릭스가 사실은 구독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독자로 먹고 사는데 구독자에 대한 월가의 예상과 그리고 현실적인 데이터가 훨씬 많이 차이 나도록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그 구독자가 앞으로도 조금 불투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보고가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만 보더라도 경제가 회복되고 unemployment 실업률이 줄어간다고 지금 계속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에 복귀한단 말이에요. 복귀하게 되면 한가하게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보는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구독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어저께 시원하게 올라갔죠. 3.5% 상승했고요. 자, 그런데 74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 있을 1분기 이제 어닝 리포트인데요. 자, 어닝 발표 직전에 주가가 8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인데요. 시원하게 800포인트를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0년물 금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반, 대략 한 두 달 정도 빅테크 주식과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주식들과 그 아주 작은 성장주들이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금리 때문이거든요. 10년물 금리.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1월 달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자, 이 금리가 오를 때에 월가나 또 한국의 뉴스들이나 뭐 언론들에서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소리들이 막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도 막 던지고 나가고 또 빅테크 주식도 뭐 포기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3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4월까지 오면서요. 이 10년물 금리가 이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면서 이제는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어요. 1.54, 1.5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1.5대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이 금리마저도 한때인 거예요. 한때 바짝 오르다가 지금 와서는 한두 달 지나니까 얼마나 안정감을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월가나 한국 뉴스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년물 금리가 한두 달 사이에 굉장한 안정감을 지금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막 그렇게 데미지를 주지 않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너무 자꾸 호들갑을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국 주식 자체가 결국은 우상향이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또 사실은 미국 경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요, 10년물 금리 자체가 안정감을 딱 누리니까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사이에 사실은 이제 갭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1.5
1.6 사이에서 계속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고요. 거기서 굉장히 머물면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래프에 이 꼭대기를 찍고 있는 지점들을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자, 이 지점들은 전부 다 2.5 이상 올라갔던 때예요. 거의 3%에 육박하거든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가 거의 3% 꼭대기를 찍는 지점인데요. 이때쯤이 원래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2.5를 넘어가야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쳤는데요. 이게 전부 다 2.5 이상이에요. 그리고 3%에 거의 육박하는 지점들인데, 이런 지점에 있을 때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10년물 금리와 2년물 사이의 그 차이를 보면요, 1.5, 1.6에서 계속 이제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고요. 일각에서는 또 아직도 뭐 폭락이 온다,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질 않는 얘기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1.6 정도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때예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때가 오면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현재 지금 유일한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이죠. 금리가 이제 안정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인데, 또 주변에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주가가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6%에 육박하죠. 저 맨 꼭대기에. 그때가 2008년 뭐 금융위기 오기 직전이거든요.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높을 때가 거의 6%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보통 4% 이상 고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기만 알겠지만 2%좀 넘는단 말이에요. 2.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수준은요, 현재 그 지난 그 코로나 19이 작년에 오기 직전에 그때 수준을 이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현재 그 미국이 돈을 막 역대급으로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부양책을 역대급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겨우 이제 코로나 19 직전 정도가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관리할 수준이 된다라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레저리 디파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이 제넷 옐런 재무장관도 충분히 우리 관리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꾸만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수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국 주식으로 계속 돈 벌 때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리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로이터 통신에서 마침 미국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향후 3개월 동안 미국 경제의 가장 the biggest risk가 뭐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 경제학자들의 답변이 뭐냐면요. 자, 70%가 무려 a resurgence in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상승하는 거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3일 전에도 그런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미국도 백신이 잘 공급되고 있지만 떨어지다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 확진자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았죠. 지난 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상승 곡선을 계속 그렸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날 주식시장이 빠졌죠. 테슬라도 빠졌고 빅테크들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코로나 19의 그 확진자들이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그 염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경제학자들이 조사한 바대로 결국은 가장 염려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의 4차 웨이브 확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내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도 백신이 거의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공급 수준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는 외부에 나갈 때 마스크를 벗고 나가도 된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거의 집단 면역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백신이 이제 빠르게 공급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아마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백신이 사실 제대로만 공급만 되면 많은 부분에서는 환자들이 좀 이렇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브라질도 인도도 아직 백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빨리빨리 공급하는 게 그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는 뭐 그렇게 이전보다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래프들의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미국은 골디락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디락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낮은데 경제 성장률은 높아요. 사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초강대국이 보통 1%만 해도 좋은 성장을 이뤘다고 보는데 무려 6% 이상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되는 상태죠. 사실 이 상태가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미국의 19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그 엄청난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거든요. 자, 그때를 일컬어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엄청난 생산성과 그리고 성장률이 엄청났고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굉장히 황금 시대를 일컬어서 골디락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인플레이션도 조절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도 조절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안정감을 이루면서 이 성장률은 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골디락스 시대고요. 이때는 주식시장이 아주 활기를 띱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 때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경제 독립을 이루시기를 정말 간곡히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내일과 모레 양일간 있을 저 대통령 정상회담들이거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 국가 지도자의 40명의 지도자들, 즉 대통령들과 함께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 그 정상회담의 주제는 뭐냐면요. 클라이밋, 즉 환경 문제인데요. 그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 40개국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좀 기획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결국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큰 틀거리들이 나오게 되고 온 나라가 함께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요. 결국은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회사는 테슬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슬라가 환경과 또 클린 에너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선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1분기 발표인데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장 마감하고 나면 1분기 어닝 리포트가 시작되는데요. 현재 가장 쟁점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월가의 예상은 earning per share EPS가 0.77이거든요. 0.7달러 정도고요. 근데 게리 블랙 아저씨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계산해 볼 때는 0.9달러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이 테슬라의 bullish한 사람들은 얼마로 보고 있냐면은 1달러 이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건 월가의 예상보다는 다 높을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러한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분명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1분기 발표니까 2분기 때는 이거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3분기는 더 좋아지죠. 4분기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테슬라 걱정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LA의 종교스TV였습니다.